안녕하세요.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시니어 보험시대 설계 언니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바로 청구하면 안 되는 이유와 언제 청구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나는 앞으로 절대 보험 가입할 일 없다, 변경할 일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시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손보험 바로 청구하면 안 되는 이유 자체가 나중에 혹시나 보험 가입을 하실 일이 있다, 바꿀 수도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병원 가셨다가 실비 청구하실 때 필요한 서류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입하고 계신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셔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액의 병원비라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세부 영수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입원하셨다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 수술하셨다면 추가로 수술 확인서가 필요한 거예요. 50만 원 이상이라면 진단서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10만원짜리 도수 치료를 받았던, 위가 아파서 초음파를 찍었던, 내시경을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 실비 청구를 위해서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오실 텐데요. 병원 갔다 왔음 바로 실비 청구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 전에 꼭 알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왜 바로 청구하면 안 되는지, 두 번째, 보험금 청구 언제 해도 될지, 세 번째, 4세대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세대 실손 같은 경우 새로운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실손보험 바로 청구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혹여나 보험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잘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있으시고 병원 다녀온 경험 있다면 한 번쯤 다 해보셨을 텐데요.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 서류 작성해 보셨을 거예요. 없으셨던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시고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 청구 서류엔 여러분의 주민번호, 연락처, 사고사유, 진단명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작성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접수했다면 보험회사에서 전산 시스템에 그 청구 기록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구 내역들이 내가 청구하고 가입한 보험회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보험회사에도 공유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ICIS라는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 시스템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구했던 이 내용들이 신규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걸로 병원 갔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담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보험 청구한 내역이 알릴 의무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실비 청구한 내역에서 보고 보험회사에서는 이건 가입했다간 우리 회사에 오히려 손해겠다 싶으면 역으로 이런 것들 실비 청구한 내역이 있는데 고지해 주셔야 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자분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분들이라면 겪는 고질병은 방광염, 질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라면 충분히 1년에 한두 번쯤 산부인과 갈 수 있는데요. 그냥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약 한 번 먹고 나아지기도 하지만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재검사를 한다든지 비일비재한 일인데요. 허나 내가 보험금 청구를 했었나 하지 않았었나에 따라 보험 가입할 때 심사 기준도 달라지고 심사 결과도 달라집니다. 난 보험이 정말 필요하고 가입하고 싶지만 일반 건강체에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생각했다가 심사 결과가 유병자라는 보험으로만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보험금 청구 언제 하라는 거냐 하실 텐데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에만 언제든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3년 안에 서류만 잘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청구하시면 되는데요. 한꺼번에 서류 모아두시기 힘드시다면 어느 정도 모았을 때 보험 점검 받아보시고 청구하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릴 의무 고지사항 중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내가 2020년 12월에 무릎이 아파서 5일 정도 입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3년 이내에 청구는 해야 하는데 무작정 청구하지 않을 순 없으시죠. 그럼 5년 이내에 입원했기 때문에 고지는 해야 하고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3년 12월 이전에는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어차피 청구해야 하니까 청구하고
보험 가입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실비 청구하기 전 알아서 자진고지를 하고 진단명을 쓰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며칠 입원했는지 작성해서 청구했을 때와 모든 서류와 세세한 내역서 제출을 임의한 상태로 그것을 토대로 심사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자진고지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고지 곧대로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추후에 서류 더 제출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넘어가면 내가 고지한 대로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험금 청구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혹시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위에 카톡 채널로 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보험금 청구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바로 비급여 할증 제도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24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급여 같은 부분은 상관이 없으나 비급여를 많이 청구하게 되시면 할증이 됩니다. 즉 계약기간이 1년 안에 실제 청구한 금액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약관을 가져왔습니다. 1년간 비급여 청구가 전혀 없으면 1단계에 속하고 다음 연도는 할인을 받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10,000원이라도 비급여 청구가 있다면 2단계입니다. 비급여 청구권이 한 건이라도 있는 분들은 가급적 할증이 붙지 않는 2단계에 머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1년간 계산했을 때 비급여가 110만 원 정도이다 하면 3단계인 100%에 해당되는 거죠. 즉, 이 할증 구간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해보시고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내가 청구를 안 하는 게 유리한지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두셔야지 보험금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이 비급여 할증 구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보장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추후에 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꼭 염두해야 할 부분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쓸데없이 새는 돈 막고 노후를 준비하는 설계 언니였습니다.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설계 언니에게 바로 연락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